네, 하우머니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바른 재테크 정보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IFA의 장영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실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름방학이 한창인 요즘에 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중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들을 참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한 알바 전문 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한번 보니까요. 네.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첫째가 37.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2위는 여유자금 마련. 그다음에 부업 삼아서 한다고 한 응답이 19.3%, 예. 용돈 마련이 10.4%, 또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9.6%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왕에 그 목적을 갖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 결과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을 위해서 또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교 때 재테크가 아니라 이 용돈조차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네. 요즘 학생들은 이런 것들까지 미리 배운다고 하니까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선은 그 은행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즉 그 깨알 같은 그 알바 급여도 잘만 관리한다면 그 목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목돈 마련과 생활비 절감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이미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전용 상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예, 이번들뿐만 아니라 20대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꽤 많은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면 먼저 그 KB국민은행에서 KB 국민 첫 재테크 적금, 이 상품은 등록금 등의 마련을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좋은 적금 상품인데요. 기본 이율은 연 4.1% 정도로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월복리를 감안한다면 요 금리가 4.26%까지 올라가서 그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그 신한은행에서 S20 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금융 수수료라든지 또는 ATM 인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신세대 통장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 가입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0세 이하의 성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 안 되네요. 네. 이 통장이 개설이 된 카드를 전월에 1회 이상 사용하신다면 100만 원까지 연 최고 4.1%의 이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 자동 이체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로 알려주신 정보들을 은행들에서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상품들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하면 재테크에 또 비법이 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법은 또 뭘까요? 예, 두 번째 비법이라고 할 거긴 없겠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체크카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잔고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요즘 들어서 특히 소득공제 요율이 높아져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닌데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질문들을 갖습니다만 저 오늘자 아마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 또는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더더군다나 대학생들은 뭐 해당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사용할 때 소득 공제 부분보다는 불필요한 소비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주변을 보면 그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그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패턴은 자칫 그 학생들의 소비 습관을 아예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그분이 오신다. 뭐 그분이 강림하신다. 네. 그냥 무조건 맞아들이죠. 사라.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모님들께서 신용카드 주지 마시고 그 자녀분의 계좌에
잔고를 그만큼 채워주신 다음 그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용카드는 뭐 지금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감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내가 쓸 때마다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길러지기 때문에 네. 돈을 절약한 습관까지도 아마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히 자신이 번 돈을 직접 관리되는 알바생이라고 한다면 체크카드를 통해서 물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올바른 소비를 습관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체크카드 사용만으로도 뭐 신용카드에서 받는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등의 생활비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영화관, 놀이동산 등 그 대학생들의 문화생활 하는데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은행에 20대들을 위한 상품을 활용하자가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가 체크카드를 잘 사용해보자였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말씀드릴 방법은 비단 뭐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계부 작성 참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용돈 기입장, 뭐 금전 출납부 정도 간단한 그런 작성 명부라도 좀 생활하시는 게 좋겠죠. 네. 사실 저는 이 예. 용돈기입장 써보려고 노력한 적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적다 보면 이 내용들이 많아지면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안 쓰게 되는 경우들 정말 많이 있는 것 한 같아요. 일주일 쓰다 말았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살이라도 먼저 어렸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씀으로써 계획성 있는 소비 습관의 틀을 이제부터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또 다달이 그 소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계획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가계부 작성하는 습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가계부 일일이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적지 않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 아내도 사용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가계부를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면은 어딜로 돈이 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게 되면 전달의 소비 지출 내역을 자신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지난달의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가계부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영수증, 주머니에 아마 보시면 어제 사용한 그 신용카드 영수증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도 기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그 각종 앱을 통해서 가계부가 많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즉시 바로 손안에 휴대폰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놓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네. 지금 알려주신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위한 한 걸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학원에 늦다든지 뭐 그럴 때 뭐 택시를 타고 또 점심을 먹고 나서 점심값보다 더 비싼 커피, 뭐 브랜드 커피 요즘 한 5, 6천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커피 마시고 물론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은행에 가기 귀찮아가지고 가까운 편의점 가서 뭐 현금을 인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소비들은 굳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한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지출들이거든요. 특히 택시나 커피, 또 친구의 술자리, 그다음에 담배, 각종 수수료, 군것질 비용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지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귀찮다는 이유로 조금 자기가 수고를 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금액들이 나도 모르게 꽤 커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 모두가 큰 돈 모을 수 있는 이 재테크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우머니는요, 이 재테크 비법, 특히 대학생들의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영민 이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